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근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팩트로 이게 정답이니까 경제적 자유로 부동산을 통해서 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다 경험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명절 기간 동안 뭐 가족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보유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과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들으면 저 얘기를 하고 저걸 들으면 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이야기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왜요? 작년에도 대단한 폭락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맞았나요? 다 틀렸잖아요. 그쵸? 근데 여지없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저희가 함께 그동안 베프 옥션을 운영해 오면서 재미가 있었던 거는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부동산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팩트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요동을 치고 동요가 되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속인 어떤 빌라라든지 여러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 상황인 거지. 이게 다른 종목들한테는 물론 전혀는 아니에요.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 상관없이 운영이 되는 다가구 여러분이라면 월세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 3억 떨어졌으니까 이 다가구도 3억 싸게 해서 7억에 파세요 그러면 누가 팔겠어요? 월세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해되세요? 전혀 상관없는 시장이 있다는 것을 초보자 때는 몰라요. 아파트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방송을 틀어도 어때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아파트 중심으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 초보자 때는 아파트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쵸? 빌라도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팩트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텔 같은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자금이 생기면 그런 것도 꿈을 꿀 텐데요. 막 50억짜리 이런 모텔. 여러분 50억짜리 만약에 꼬마 빌딩 사면은 여러분 월세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나올래나? 보통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천만 원 나올래나? 근데요, 호텔 이런 거는요, 50억짜리 사면은 막 9천만 원도 벌어요, 여러분. 1억도 벌어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부동산 시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하고 공매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50년 동안 토지는 3,030배 올랐다 그랬죠. 아파트는요 물론 300배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2개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근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팩트로 이게 정답이니까, 경제적 자유로 부동산을 통해서 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다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파트, 그죠?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명절 사이에 있었던 기사 내용들 읽어보면서 함께 의견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설 지나면 거래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해가지고 2대1 김아름 기자님께서 또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PF 리스크로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설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데
설 이후 거래량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집값 회복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아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또 이제 또 많은 교수님들 또 이제 또 그 작년에 다 틀리셨던 분들 또 폭락을 외치시더라고요. 자, 거래량 회복, 반등 신호탄. 1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매매 거래 건수는 1826건으로 요거 제가 보여드린 바 있죠. 2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맞죠? 네, 지난달에는 1937건으로 1월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게 풀리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29일부터 접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37건으로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고 실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한 달임을 고려할 때 아직 2월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천 몇백 건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기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월 경기도 매매 거래 건수는 16,500건이었는데 1월에는 14,600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 거래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회복으로 가기보다는 바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매 중심 매물 소화로 오히려 거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며 집값 약세는 불가피하며 특별히 좋아질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저는 이 이야기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파는 사람도 이거를 양보하지 않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양보를 하면 대기 수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예?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요런 지역도 있어요. 지금 박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요런 지역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지금 30년 연한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노후도시특별법이 정말로 추진이 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미 지금 서서히 움직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풀어주는 게 허가가 났고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고 추진이 되게 되면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거예요. 그때 가면 매밀 쏙 들어가고 또 나는 살려고 그래도 살 수도 없고 지금은 옛날처럼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죠.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어때요? 덜 빠졌으니까 덜 올라야 되는데 덜 빠지고 오를 땐 또 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입지가 깡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이달 말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매매하려는 움직임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이라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대출 금액 제한이 있어서 무제한 거래 증가는 어렵다. 이것도 일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물 위주 거래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견인보다는 거래 절벽을 막고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이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어때요? 총선까지만 버틴다. 선거 이후 집값 폭락설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자, 일부 비관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집값을 총선 전까지 억지로 부양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이를 내려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근거 없는 음모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위원은 개발 호재가 정책 완화 기대감을 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호재들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많다라며 현재 시장은 호가로 거래되는 건 드물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지나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 설명했다. 올해는 집값의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거래량은 늘어나기가 어렵다.
서울은 과거 5억 원 하던 집이 지금은 10억 원으로 매매를 한번 하면 취득세 등 집값 말고도 기타 소요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더 철저하게 수요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뉘어 거래량은 적더라도 가격이 오를 곳은 오르고 아닌 곳은 아닌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 여부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공감합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서울에 과거 5억 원 하던 집. 예. 이게 어디예요? 강남이 5억 원. 이게 완전 옛날이고. 그럼 변두리 외곽을 얘기하는 건데요. 10억이 오른 게 여러분 많이 오른 건가요? 지금 경기도도 지금 5억 원 하던 집이 얼만데요? 예? 4억 하던 집도 지금 한 10억까지 갔다가 경기도도 좋은 경기도 아니에요. 좋은 경기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경기도 외곽 신도시. 4억 하던 것도 예, 10억까지 갔다가 9억까지 갔다가 지금 7억으로 왔어요. 조정받았어요. 예.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10억 하던 것이 이것도 지금 예. 뭐 그럼 6억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서울인데요, 여기. 서울인데요. 여러분 지금 건축비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빠지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서 더 빠져야 될까요? 지금 물가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요. 소주 가격 6,000원 받는다 그러면 예? 놀랬어요. 놀랬어요. 여러분 하이볼 한 잔도 얼마예요? 8,000원, 9,000원, 만 원이에요. 하이볼 한 잔. 그거 왜 그거 여러분 그거 취하지도 않고 그거 술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따 거시기 허요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비싸기는 비싸고. 그러니까 소주를 6,000원에 파는 것도 야, 이 정도면 싼 거네 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LH가 매입하는 LH 입장에서 항상 기본 건축비를 얼마 정도 주겠다라고 책정하는 기준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축비의 가장 완전 하단계로 최저 단계로 기준을 잡는데요. LH에서도 평당 1,000만 원으로 기준 잡고 있다니까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이 다시 정상화가 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늘리잖아요. 건축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건축비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해봤자 그 가격에 지금 살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인데? 그럼 가격을 낮춰가지고 근데 건축비는 올려서 낮출 수가 없는데? 이런 현상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건축비는 한 번 오른 건축비는 절대로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나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부는요, 항상 물가 상승률이 2%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나라 안 좋단 말이에요. 항상 상승은 하되 너무 많은 상승이 되면 안 되니까 2% 상승하는 거, 자, 이게 뭐예요? 항상 상승한다는 거죠. 예? 물가가 너무 올라도 안 되니까 이걸 조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규제했다 완화했다 이래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 모든 것이 상승의 기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진짜로 5억 하던 게 10억 하다가 다시 5억으로 갔어. 물가는 다 올랐는데 지금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정부는 좋을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관련한 세수 확보가 얼마나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뉴스 여러분들 조정이 올 때나 폭락이 있을 때나 상승이 있을 때나 한 번도 이 기사가 빠진 적이 없지 않던가요, 여러분? 365일 부동산 기사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오죽하면 네이버에 부동산이란 카테고리 뉴스 소식란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진짜 이렇게 큰 폭락이 오는 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기회인 거죠. 기회인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부동산 지인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국 기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이게 이제 300K가 30만인데, 30만. 예. 요 빨간색이, 요게 이제 수요량이래요. 수요량. 26에서 요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어때요? 물량이 어때요? 물량이. 예, 물량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았었는데, 전국에. 많았었는데, 지금 25년도표예요. 26년도도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도예요? 24년도잖아요. 올해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도 지금 적다니까? 내년에 적어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확 적잖아요, 입주 물량이. 예,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위에 있어. 근데 입주 물량이 확 줄잖아요. 26년도도 어때요? 또 줄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역대 금리가 이때 물량만 줄은 게 아니고요. 금리도 내려가고요. 예, 금리도 내려가고 입주 물량도 줄었을 때요. 이때도요. 금리도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줄었을 때예요. 나중에 반등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반등이 왔다라는 거죠. 반등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 적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여러분들 흔들릴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릴 거야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역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지금 애돌도 자꾸 줄고 있는데, 뭐 이거, 애돌이 주는 게 아니라, 인구수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수 주는 거 대비, 어때요? 가구수가 늘고 있다니까요? 가구수가.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수랑 전혀 상관이 없이, 필요 가구수가 늘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어땠어요? 한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한 방에서 자고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내 친구네 집에 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여동생하고 같은 방 썼어. 완전 아기 때. 예? 엄마, 아빠 이제 저쪽 방에서 잤지만. 근데 친구네 집 가면, 우리 왜 그러고 살았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출가하는 일이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 말고는 어디 출가해? 결혼을 해야 나가 사는 거지. 예?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뭐 대학교 가면서 다 출가하고 방 얻고 또 어때요? 예, 일자리 생기면서 또 바로 방 얻고. 여러분, 한 집에 보통 4인 가족이 한 가구라고 본다면 보통 4인 가족이면은 내가 사용하는 거 월세로 있든 전세로 있든 뭐 매매로 가지고 있든 평균 3개, 4개라는 거예요. 평균 3개라는 거예요. 3개. 가구 수가 늘었다니까. 출생아 수가 줄은 거보다 가구 수 늘은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물량은 원래 꾸준히 필요한 건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요즘이라니까요. 여러분, 에? 말할 게 있나요? 말할 게 없죠.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2017년도 8월 3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MBN 뉴스에서 청와대 강남 부동산 가격 지극히 비정상이다. 에? 특히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 반등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예. 이때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때 분위기 어때서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이때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 안 샀어 봐. 안 샀어 봐. 이 안 사신 분들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17년도 하고 지금 얼마 올랐어요? 강남 얼마나 올랐어요? 예? 2009년도 볼래요?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증시 부동산 가격 상승 비정상적. 아시아경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얘네만 그랬나요? 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에 또 눌려 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때 해야 됩니다. 요때 해야 여러분들이 금매로 잡을 수가 있고요. 제가 금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언제 했지? 하여간 얼마 전에 아침 방송 했죠? 그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모든 삶의 지혜에 다 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더 좋은 거 있어. 뭐예요? 이럴 때 경매 시장 분위기도 어때요? 안 좋아요. 기대가 낮기 때문에.
이럴 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도 12월 달에 기억나세요? 예? 그때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예? 부동산 그거 허브에서 보증 비율 140에서 126%로 막 낮추고 막 그때 금리가 그냥 막 뭐 한두 달이 멀다 하고 그냥 팍팍팍 막 그러니까 올라버리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부양책 그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여러분,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거 지금 30년 연한 물건들 요 물건들 지금 기대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틀꿈틀 크게 반영되고 분위기가 들썩들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통과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번 총선에 진짜 지금처럼 180석의 민주당이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180석이 지금 민주당이 또 그렇게 장악할 것 같냐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 아니라니까요.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자리를 다 잡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야당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건 양보하고 어떤 건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밀당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완화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총선 이후에 진짜로 더 큰 폭락이 올 것 같습니까? 분명한 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게 다 오른다는, 폭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좋아지고요. 나빠지는 건 나빠집니다. 네. 옥석을 가릴 때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옥석을 가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파트에 대한 얘기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이 경매 공매 시장, 여러분 이 부동산에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에? 아파트, 그래요. 자, 이거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팩트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폭락론자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상승론자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골고루 이제 균형 있는 섭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이렇게 균형 있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먹는 것만 또 열심히 하고 운동만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편향된 노력을 하게 되면 요요가 오게 돼 있죠. 예, 서서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24년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여러분들 팩트 체크하고 기운 빠지지 말고 굿모닝 경매와 함께 화이팅하는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인생은 여행님 맞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많죠. 네, 맞아요. 베네님, 심지어 요즘 서울 전셋값 오르고 있어요. 맞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된다니까요. 네, 매물이 많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거꾸로. 여기서 5천만 원 깎아주면 저 살게요. 그래봐요. 그렇게 누가 깎아줘? 안 깎아줘요. 아니, 그렇게 깎아주면 거래는 된다니까. 근데 파는 사람은 안 깎아준다니까.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 사고 싶어요. 네. 신생아 특례 이용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와, 그 부영 아파트 사랑으로. 예? 야, 그 정말 그 그룹 회장님 부영그룹. 야, 그 진짜 예? 야, 그 형님 진짜 멋있더만요. 아이를 낳으면은 1억을 준대, 직원한테. 한 명당 1억, 쌍둥이 나가지고 2억 줬대. 와, 대박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3,800만 원을 떼야 된대. 그래서 아이 출생을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나서서 주겠다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주겠다잖아요. 이거는 세금 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해줘. 그리고 아이 셋 나면은 와, 우리 부영 회장님 진짜 짱이야. 우리 형님, 그 형님. 예? 아이 셋 나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주재.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니 진짜 이런 분이 진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이 3,800만 원 세금 진짜로 안 떼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예? 자기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줘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못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 와, 이것도 그냥 야금야금 주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주는 모양이에요. 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 예? 이거 세금 안 떼어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딴 데로 했네, 또.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행복한 부자님. 네, 멘토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연휴 동안 휴식이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디카브리오님 얼씨구 절씨구 이럴 때 줍줍. 네. 범정희님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화이팅 해야겠네요. 황기린님 감사합니다. 지금 옥석을 잘 골라서 지금 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리치서님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익은 여전히 잘 내는 베프 식구들이 부럽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곧 따라가려고요. 맞습니다. 부영 회장님을 국회로 저도 공감합니다. 네, 최은조님 역시 회장님 배포이십니다. 부영. 네, 여러분, 나 부영의 이미지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제 마음속에도 부영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지방 아파트, 약간 그 브랜드가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부영의 이미지가 야, 이 회장님 진짜 일석이조. 와, 대박이지 않아요? 이미지 갑자기 급상승했어. 이렇게 직원을 생각하는 회장님이 지은 아파트. 야, 이거 진짜 이거 순살 자이처럼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이 부영은 정말, 와, 정말 많은 토끼를 잡은 상황이 아닌가. 예. 선뜻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데, 야, 예? 이게 비즈니스지, 이게 비즈니스지. 예?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호이호이님, 명절 끝나고 마음 잡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아, 부정적 이미지 다 씻고 가네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 다시 명절을 끝내고 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명절 전에 우리 약속했던 챌린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한번 달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